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53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세계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문화살롱 김이나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할리우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좀 비슷한 내용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또 비슷한 일이 터졌네요. 성추문 사건이 터졌나요? 그렇죠. 지난 6일에 이 외신의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의 케빈 치지아라 회장이 이 영화 출연을 대가로 한 어떤 성상납 이런 것에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결국 18일에 이 치지아라 회장이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치지아라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이 배역을 대가로 해서 영국 여배우 샬롯 커크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네. 이 여배우하고 이 치지아라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에 이런 정황들이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어땠던 건가요? 이 배우가 뭔가 배역을 요구를 하면서 왜 배역을 주지 않느냐, 나를 그냥 이용한 거냐, 이런 여러 관계를 이제 암시하는 메시지들을 보낸 거고, 치지아라 회장이 이런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또 이 배우는 이제 당시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사 회장이 부당한 행위에 의한 대가로 배역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배우의 영화 출연이 성사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샬롯 커크는 2016년에 How to be Single이라는 영화하고 2018년 오션스 8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둘 다 워너브라더스 영화고요. 특히 오션스 8은 스티븐 소더버그 연출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오션스 11, 오션스 12, 오션스 13 이런 이제 작품들의 스핀오프인데요. 네. 원래 이제 이전에 이제 3부작 같은 경우에는 남성 1색이었던 이런 이 주요 주인공들의 성별인데 이걸 다 여성으로 바꾼 어떤 접근으로 이제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물을 놓고는 좀 영화적 차원에서 평단의 평가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도 헐리우드 여배우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타임스업 이렇게 써져 있는 메시지가 적힌 옷핀을 달고 이제 나타난다든지 또 시상식에 검은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퍼포먼스가 이제 매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퍼포먼스 외에도 영화적으로도 이제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의 움직임들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 퍼포먼스 말고도 영화적으로도 변화를 좀 보여주자. 그러면 그런 내용의 영화 혹은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영화가 개봉을 한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히어로물인데요. 네. 이 원래 히어로물에 나오는 히어로라는 거는 주로 백인 남성이죠. 그 백인 남성이 세상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대다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소수자가 주인공인 내용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1월 달에 이 흑인 히어로가 주인공인 블랙팬서가 상당한 흥행을 거둔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6일에 개봉한 캡틴 마블의 경우에도 이 여성이 주인공인 히어로물로 개봉 전부터 페미니즘 논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가 휘말리면서 얘기가 여러모로 있었죠. 근데 개봉 11일 만에 국내에서만 관객 이 400만을 돌파를 했고 네. 한국과 북미 지역에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냈습니다. 네. 그 여파로 이제 마블은 내년에 또 다른 여성 히어로가 주인공인 블랙 위도를 또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인이 주인공인 영화인 상치 이런 것도 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시나리오, 내용 자체에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영화 내용에만 변화가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퍼져 있는 영화 산업 내부의 관행, 이런 퍼져 있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영화계 내부에서 좀 집요하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요. 네. 영국 BBC가 이 미투 캠페인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 시점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도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건 자체를 좀 기록하고 직시하는 것으로 좀 교훈을 남기는 이런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겠죠.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버닝썬 사건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고 장재현 씨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겁니다. 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만 날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원래 미국의 수사기관이다라고 하면 뭐 FBI도 있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강력하게 범죄에 맞설 것 같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계 주요 인사들의 어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폭로 이런 게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양상 자체는 뭐 크게 미국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수사기관의 부패라든지 무능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만은 않다. 이 점을 좀 느끼게 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기관의 부패 그리고 뭐 수사기관 내부에 적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영화에서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1997년에 나온 LA 컨피덴셜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내용이 LA에서 벌어진 이제 카페 강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이제 주인공인 뭐 이런 건데요. 예. 애초에 이 사건이 좀 간단한 이런 강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LA의 암흑가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음모가 배후에 있었던 거고 여기에 경찰 상층부까지 연루돼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는 좀 서로 입장이 달랐던 형사들이 이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서 뭐 각기 엇갈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게 묘사가 되어 있는 이런 영화인데요. 또 이 영화에는 배우 지망생인 콜걸이 또 나름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주요 대사 이런 것들이 할리우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할리우드를 향한 대중의 욕망이 암흑가와 결탁한 권력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네, 그래도 영화에서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고 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근데 그런 결말이면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럴 순 있죠. 네, 이 영화의 경우엔 제가 그래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 음모의 주범인 경찰 핵심 인사가 결과적으로 응징을 당하는 결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이 진실을 이제 모두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적당히 경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걸로 이제 수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영화처럼 뭐 정의의 경찰이나 전직 특수부대원 같은 사람들이 뭐 부패 경찰을 응징을 해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공식에서는 이제 벗어나 있는 이런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권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냉소적 시선 이것을 끝까지 거두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이죠. 네. 이런 사건에 정치권까지 연루된다. 그러면 사실 진상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그린 영화도 있나요? 네, 최고위 권력층의 성추문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로 1998년장의 웩도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는 선거를 2주 남겨놓고 이 대통령의 어떤 미성년자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이제 불거진 그런 상황에서 선거 참모가 나서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선거 전문가가 동원하는 방법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랑 짜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최첨단 CG까지 동원을 해서 생방송 뉴스를 조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제 전쟁을 연출하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미사일이 뭐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작이 좀 들통날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이 또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시 전쟁 포로로 잡힌 미군을 구출해야 된다. 이런 또 조작에 의한 캠페인을 막 벌여서 또다시 여론을 자극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거의 9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다. 이런 결말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가 보통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 자체를 보기에는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참 믿기 힘든 그런 일인데 이 장르가 또 정치 풍자 코미디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과장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당시에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어떤 르인스키 스캔들 이런 것들이 화제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과장된 내용들도 대중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장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의 얼개를 보면 우리가 갖는 인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정치권이 문화산업 및 언론과 결탁을 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 영화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과정에 뭐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못 믿겠다. 이런 정서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이 영화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기회와 그리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다시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